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143개국 톱5에 성공한 K-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채널을 보고 왜 다른 유튜버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끝까지 내란 수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나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심지어 독재 국가들도 모두 저마다 민주주의 국가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플레임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인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라 이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냥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나라를 독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입니다.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북한의 장마당처럼 자유시장이 없으면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자본주의냐의 경쟁은 이미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승리로 이념전쟁은 끝났습니다. 결국 한국 또한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거의 30년을 이어온 독재국가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을 공산당과의 프레임 싸움으로 국내의 독재 정치를 가려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정희 정권 때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박정희가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은 줄 아직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았고, 그 당시 북한이 공을 들였던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지지 세력을 더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경기장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듯 꽤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쪼그라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평양 세계 청년 축제라는 것을 열어 모든 참가자들의 항공비와 숙박비까지 전액 부담하면서 결국 급격히 경제가 무너졌고, 그 후 바로 1996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지금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독재국가였고, 그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이 독재를 탈출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기반하에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며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문화는 한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표면상 공산국가이지만 철저하게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 북한과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지만 여전히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일본을 봤을 때 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와 문화를 키우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출해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한국을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는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란 수기가 45년 만에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한국이 독재국가로 회귀할까봐 미국이 우리 국민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즘 내세우는 메시지가 우리는 한국 국민의 법치주의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세웠고, 내란 수계의 내란 정보도 미국 쪽에서 흘렸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민주주의와 독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들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기지만 실상 아시아 국가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왕정국가, 독재국가, 일본과 같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내란 수계의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 조금 흐트러지니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검찰은 권력의 풍향계로 불립니다. 눈치를 보다가 권력이 센 쪽으로 갈대가 눕듯 눕습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이 어디가 더 센가 판단하려고 회의를 연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만 빠져도 저 갈대들은 바로 자세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내란숙이라는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을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나라는 45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고 우리의 자유도 한류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국민들이 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독재 민주주의 국가라는 외줄에서 줄타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각설하고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가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 글로벌 OTT 라쿠텐 빅기에 따르면 모텔 캘리포니아는 방영 2주차 기준으로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143개국에서 시청자 수 탑5에 진입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라쿠텐 빅긴의 평점은 9.3점으로 감각적인 프로덕션,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이세영과 나윤의 강력한 감정 연기가 돋보인다. 볼수록 빠져드는 웰메이드 드라마, 설렘과 불안함, 상처가 공존하는 청춘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개성 강한 조연들까지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끌어가며 몰입도를 배가시켰다 등 뜨거운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텔 캘리포니아는 시골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자란 여자 주인공이 12년 전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와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펼쳐지는 첫사랑 리모델링 로맨스를 그립니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정이 교차하는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공감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텔 캘리포니아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년 동안 헤어졌다는 줄거리 요약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재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저는 이 쇼를 싫어하지 않지만 여주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고 그녀는 스스로 파기합니다. 짜증납니다. 저는 지금 강희의 관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강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즉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드러나면 자신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첫 6화를 무작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7화는 문제없이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드라마예요. 그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슬프지만 그들이 함께 있어도 여전히 슬퍼요. 도중에 보기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속 설레네요. 반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진짜 연기 너무 좋아. 인우는 정말 좋은 배우야. 이 드라마를 시작한 건 그 사람 때문이야. 철인왕후 이후로 진행 중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냥 쇼를 즐기세요. 시시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요. 강희는 정말 사랑스럽고 전체 캐스트 중 최고의 여배우입니다. 대단해요. 그녀를 사랑해요. 여주인공이 훌륭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인가? 방금 첫 두 에피소드를 몰아보고 지금은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점점 마음에 들어요. 드라마 중간에 유머가 몰래 다가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 좋아서 종종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 드라마의 기발함에 마음에 들어요. 유머, 특히 조연들의 유머가 좋아요. 등장인물에 따라 줄거리가 말이 된다면 저는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이세영이 출연한다면요. 이 드라마는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4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너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리셋을 하려고 합니다. 편안해지세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입었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드라마 중 하나지만 어쨌든 고통스럽습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있고 촬영은 이 분위기에 딱 맞습니다. OST도 훌륭합니다. 나머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주인공은 아름답게 깨진 캐릭터로 아버지와의 긴장된 관계를 포함하여 그녀의 문제가 많은 과거로 인해 따뜻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그녀가 마음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세영과 나인우는 눈만으로도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며 놀라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감정적 깊이를 더하는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고통, 그리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텔 캘리포니아를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놀라운 영상과 우울하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이 섞여 있어 영화처럼 느껴지는 영화적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단편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포착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텔 캘리포니아 제목을 읽자마자 바로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가 떠올랐고 이 드라마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줍니다. 색조, 모텔 캘리포니아 배경, 카메라 앵글은 마치 9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 K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라쿠텐 빅키에서, 아마존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미국 글로벌 OTT가 견제를 하든 아직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한류는 반도체보다 더 큰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더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독재를 꿈꿨던 내란 수기와 그 동조 세력을 끝까지 몰아냅시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